이 도장은 법적 효력이 없어. 내가 이미 무효 처리했거든. 거실 탁자 위로 서류와 증거 자료들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천장에 CCTV가 있어. 지금 이 대화도 다 녹화되고 있고 당신이 변호사랑 통화한 내용도 다 녹취했어. 이정훈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가 감히. 서연이 차분하게 서류들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감히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내 권리를 지키는 거지. 그날 20억으로 아내를 보내려던 남편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양육권 소송, 재산 은닉, 언론 공격까지 그녀를 무너뜨리려던 모든 시도가 오히려 그를 파멸로 이끌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서연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제목 아래 20억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이정훈이 문을 닫고 정장 차림으로 뒤로 물러서며 서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서류를 펼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정훈이 팔짱을 낀 채 입을 열었습니다. 20억이면 충분하지 않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돈이야. 서연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이게 뭐야? 이정훈이 턱을 치켜들며 대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 아니야. 우리 관계가 어떤지 너도 알잖아. 서연이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며 손끝으로 종이를 쓸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야? 이정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해결이 아니라 정리야. 서로 편하게 끝내자는 거지. 서연이 탁자 옆 서랍을 열어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정훈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서연이 도장을 손에 쥐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로 도장 찍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 이정훈이 미간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이 도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도장은 법적 효력이 없어. 내가 이미 무효 처리했거든. 이정훈이 눈을 크게 뜨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서연이 서류철을 열어 준비해둔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고소장과 증거 사진들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이정훈이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이 스마트폰을 들어 화면을 켰습니다. 거실 천장에 CCTV가 있어. 지금 이 대화도 다 녹화되고 있고 이정훈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조작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호사랑 통화한 내용도 다 녹취했어. 재산 빼돌리려던 계획도 알고 있고 이정훈이 뒤로 물러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감히. 서연이 차분하게 서류들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감히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내 권리를 지키는 거지. 거실 문이 열리며 서연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딸 옆에 섰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정훈이 주먹을 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까지 끌어들일 거야? 서연의 어머니가 사위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끌어들인 게 아니라 딸을 보러 온 거예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서연이 서류철을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예린이는 어디 있어? 이정훈이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 안방 쪽으로 걸어가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린아, 엄마야. 안방 문이 살짝 열리며 10살 된 딸 한예린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예린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무릎을 굽혀 딸의 눈높이에 맞추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예린이 엄마 품에 안기며
작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이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거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정훈이 벽에 기대선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딸을 일으켜 세우며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예린이 좀 봐주세요. 어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다시 거실로 돌아와 탁자 앞에 섰습니다. 이정훈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서연이 서류를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정훈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 변호사한테 전화하겠어. 서연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내 변호사는 이미 모든 자료를 받았어. 이정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이 USB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클라우드에도 백업했고. 이정훈이 이를 악물며 USB를 집으려 했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USB를 낚아채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용없어. 이건 복사본이야. 이정훈이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계좌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이 서류철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0억으로 날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실수야. 난 내 몫을 제대로 받을 거야. 서연의 휴대폰이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정훈 변호사라는 이름이 5번째 떴습니다. 서연이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전화벨이 끊기자 곧바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문자 내용을 캡처하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겠니? 서연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거 다 증거가 돼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가사도우미 김이모가 물소리를 줄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이 서류철을 펼쳐 새로 받은 문자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서연의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정훈이 아버지한테서 연락 왔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나자더구나.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합의하라고. 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지.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훈의 친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으며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수님, 저 민수예요. 정훈이 형 친구.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형수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서연이 전화를 끊으며 혀를 찼습니다. 친구까지 동원하네. 예린이 안방에서 나와 엄마 옆에 섰습니다. 엄마, 학교 가야 돼. 서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래, 가방 챙겼니? 예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서연이 딸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정훈의 어머니가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연이 예린을 뒤로 밀며 대답했습니다. 예린이 학교 보내고 나서요.
시어머니가 예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애는 내가 데려다 줄게. 너는 집에 들어가. 서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예린이는 제가 직접 데려다 줘야 해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손녀를 내가 못 데려다 준다는 거야? 서연이 예린을 안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오며 계속 말을 쏟아냈습니다. 정훈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집안 체면도 생각 좀 해. 서연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아파트 입구로 향했습니다. 예린을 학교 앞에 내려준 서연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가 서연의 부모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을 보자마자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돈, 며느리 좀 설득해 주세요.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서연의 어머니가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서연이가 판단할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밀어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판단은 무슨, 집안 망신만 시키고 있잖아요. 서연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집안 망신은 누가 시키는 건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순순히 합의했으면 조용히 끝날 일이야. 서연이 소파에 앉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당하라는 말씀이시죠?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며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너 지금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서연의 아버지가 일어서며 사이에 섰습니다. 사돈 어른, 오늘은 돌아가시죠. 얘기는 나중에 하고. 시어머니가 가방을 집어들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고 봐. 법정에서 보자고.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힘들지? 서연이 눈을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는 예상했어요. 서연이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 변호사로부터 새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서연이 첨부 파일을 열어 이정훈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큰 금액이 여러 차례 이동한 기록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프린터를 켜고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으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정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조용히 정리하자. 서연이 출력된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정리? 당신이 빼돌린 돈부터 찾고 나서 얘기해. 이정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다 확보했어. 변호사한테도 넘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이 통화 녹음 파일을 저장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담의 박지호 변호사입니다. 서연이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 의뢰한 변호사님은 따로 계신데요. 박지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제게 자문을 부탁하셨습니다. 재산 관련 전문이거든요. 서연이 문을 열어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지호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남편분의 재산 이동 내역을 검토했는데요. 박지호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계좌 번호와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이 계좌들이 모두 남편분 명의인가요?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 계좌는 처음 봐요. 박지호가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했습니다. 명의는 다르지만 실소유주는 남편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이 팔짱을 끼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박지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면에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눈을 크게 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매매 계약서잖아요. 박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일주일 전에 작성됐습니다. 부인 몰래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지호가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직 등기 이전은 안 됐습니다. 서연이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예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서연이 재빨리 노트북을 덮으며 딸을 맞았습니다. 그래, 간식 먹을래? 예린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박지호가 일어서며 예린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엄마 일 도와주는 사람이야. 예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박지호에게 다시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박지호가 노트북을 다시 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집 문제는 가처분 신청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호가 잠시 말을 멈추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뭔데요? 박지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남편분의 회사 거래 내역인데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회사 통장 거래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화면을 가까이 보며 숫자들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뭐가 이상한 건가요? 박지호가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이 금액들이 모두 페이퍼 컴퍼니로 넘어갔습니다. 서연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요? 박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실체 없는 회사예요. 돈을 빼돌리는 데 쓰는 거죠. 서연이 주먹을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지호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게 다 증거가 됩니다. 유리하게 쓸 수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박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하죠? 박지호가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으며 녹음을 켰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서연이 박지호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여자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정훈 대표님 비서 최민지라고 합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최민지가 주변을 살피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연이 박지호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박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최민지가 장소를 말했습니다. 역 앞 카페로 오시면 돼요. 1시간 후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이 박지호가 건넨 메모지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녹음하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같이 가시죠. 박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그게 좋겠어요. 서연이 안방 문을 열고 예린을 불렀습니다. 예린아,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할머니한테 연락할까? 예린이 숙제를 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서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박지호가 차 키를 꺼내며 앞서 걸었습니다. 제 차로 갈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차 안에서 박지호가 조언했습니다. 비서가 무슨 말을 하든 절대 놀라는 표정을 보이지 마세요. 서연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박지호가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겠다는 손짓을 했습니다. 서연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구석 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서연을 보자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연이 그 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최민지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최민지가 주변을 둘러보고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서연이 서류 봉투를 받아들며 최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민지가 손을 떨며 커피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 안에 대표님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 들어있어요. 서연이 봉투를 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죠? 최민지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했거든요. 대표님한테. 서연이 최민지의 떨리는 손을 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최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에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합의금 받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하더라고요. 서연이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최민지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받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근데 부인은 달라 보여서. 서연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이 자료들 법정에서 쓸 수 있나요? 최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복사한 거예요. 원본도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서연이 최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최민지가 손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연락 주시면 증인으로 설 수도 있어요. 서연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번호예요. 꼭 연락 주세요. 최민지가 명함을 받아들고는 서둘러 카페를 나갔습니다. 박지호가 서연의 테이블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땠어요? 서연이 가방 속 봉투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대박이에요. 비자금 계좌 자료래요. 박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확인해 봐야겠는데. 둘은 차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지호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계좌 거래 내역에 도장까지 찍혀 있어요. 서연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숫자들을 세어봤습니다. 이게 다 얼마예요? 박지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대충 봐도 50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서연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박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지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승산이 있어요. 확실히. 서연이 차창 밖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지호가 시동을 걸며 물었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실래요?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다른 데 들렀다 갈게요. 혼자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박지호가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리세요. 제가 자료는 먼저 검토할게요. 서연이 차에서 내려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린이 태어났을 때 이정훈이 기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을 때 셋이 함께 찍은 사진도 생각났습니다. 서연이 눈을 감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지금 어디니? 서연이 벤치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공원이요. 왜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훈이가 집에 왔다 갔어. 예린이 보러 온다더니 서재를 뒤지더라.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린이는요? 어머니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계속 붙어 있었어. 서연이 택시를 잡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예린이 할머니 무릎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왔었구나? 예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했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예린이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있을 거래요. 서연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서재 한번 봐. 서랍이 다 열려 있더라. 서연이 서재로 들어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랍은 열려 있었지만 중요한 서류는 모두 사무실에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서연이 책장 뒤에 숨겨둔 USB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박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집에 다녀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집에 CCTV 더 설치하세요. 제가 업체 연락처 보낼게요. 서연이 거실로 나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CCTV 더 달아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겠구나. 아빠한테도 말해놓을게. 예린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서연이 딸과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예린이 식탁에 앉아 숙제를 펼쳤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풀어요? 서연이 옆에 앉아 문제를 함께 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예린을 재운 뒤 서연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지호가 보내온 자료를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비자금 계좌 내역과 회사 거래 내역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끄려는데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박지호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세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서연이 답장을 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이 주먹을 쥐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 법률사무소 회의실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지호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가처분 신청부터 하죠. 재산 처분 금지요. 서연이 펜으로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호가 화이트보드에 순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은 비자금 계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서연이 가방에서 최민지가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박지호가 서류를 검토하며 대답했습니다. 충분해요. 게다가 비서 증언까지 있으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연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서연 씨, 오랜만이에요. 서연이 일어나 악수를 받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김 변호사가 자리에 앉으며 박지호를 보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다 설명했나요? 박지호가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전략은 대충 짰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바로 법원에 제출합시다. 서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김 변호사가 달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가처분은 일주일 안에 결정 날 거예요.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지호가 물을 따라 건네며 말했습니다. 긴장 푸세요. 잘 될 거예요. 회의를 마치고 서연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정훈이었습니다.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이정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가처분 신청했다며? 서연이 엘리베이터에 타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이 재산 빼돌리는 거 다 알아. 이정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서연이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있지. 법정에서 보여줄게. 전화를 끊고 서연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휴대폰으로 예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린아, 엄마야. 예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서연이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금방 갈게. 뭐 먹고 싶어? 예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피자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피자 사갈게. 피자 가게에 들러 주문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서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이정훈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소개받았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이정훈이 장미꽃을 들고 나타났던 첫 데이트도 기억났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과거를 떨쳐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생각해봤자. 주문한 피자를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예린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서연이 딸을 안으며 피자 상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자, 피자 왔어. 예린이 환호성을 지르며 식탁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접시를 꺼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일은 잘 됐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네, 잘 됐어요. 셋이 둘러앉아 피자를 먹었습니다. 예린이 피자를 베어 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여기 살 거죠? 서연이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예린이 환하게 웃으며 피자를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예린이 방으로 들어간 뒤 서연은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니? 서연이 찻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옆에 있잖니. 서연이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서연이 문자를 확인하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됐다. 예린이 식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엄마? 서연이 딸을 안아 올리며 빙글 돌았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어. 예린이 깔깔 웃으며 엄마 목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대요. 어머니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 서연이 예린을 내려놓고 박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문자 받으셨죠? 박지호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습니다. 네, 축하해요. 첫 승리예요. 서연이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박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다음 주에 재판 날짜 잡힐 거예요. 서연이 달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CCTV 영상, 녹취록, 계좌 거래 내역, 비자금 자료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료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민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최민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가처분 통과됐다고 들었어요. 서연이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이에요. 최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도움이 됐다니. 서연이 펜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으세요? 최민지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메모장에 증인 명단을 적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눈을 감고 햇빛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서연이 우편함을 열자 법원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양육권 관련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정훈이 예린의 양육권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급히 집으로 올라가 박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양육권 소송이 들어왔어요. 박지호의 목소리가 침착하게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수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서연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박지호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얘기하죠. 지금 사무실로 올 수 있어요? 서연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예린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이었습니다. 지금 갈게요. 서연이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모르는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 중 한 명이 서류를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재산조사 나왔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어주자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거실을 둘러보고 다른 한 명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연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뭘 조사하는 건데요? 남자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양육권 소송 관련해서 생활 환경을 확인하는 겁니다. 서연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봤습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나온 조사였습니다. 남자들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곳곳을 촬영했습니다. 예린의 방도 들여다보며 기록했습니다. 서연이 예린 방문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아이 방은 안 돼요.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사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서연이 어쩔 수 없이 비켜섰습니다. 남자들이 방안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30분 후 조사가 끝나고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서연이 문을 닫고 벽에 기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정훈의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넌 엄마 자격이 없어. 서연이 주먹을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법원이 결정하겠죠.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법원? 우리 쪽 변호사가 얼마나 실력 있는지 알아? 서연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예린이 곧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집을 정리하고 현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예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서연이 딸을 안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학교는 재밌었어? 예린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서연이 딸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배고프지? 간식 줄게. 예린에게 우유와 과자를 주고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집에 조사 나왔어요. 박지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네요. 지금 바로 오세요. 서연이 예린을 어머니께 부탁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하니 박지호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의자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아요? 박지호가 노트북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양육 환경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박지호가 체크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예린이 학교 생활, 건강 기록, 심리 상담 기록까지 다 필요해요. 서연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생활은 문제 없어요. 성적도 좋고. 박지호가 다음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남편 쪽에서 뭘 들고 나올지 예상해야 해요. 서연이 생각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일을 한다는 걸 문제 삼을 것 같아요. 박지호가 펜으로 적으며 말했습니다. 예린이 돌봄 체계를 증명하면 돼요. 할머니가 계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서연이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지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양육 능력도 문제 삼아야 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박지호가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예린이와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기록이 필요해요. 서연이 생각해보니 이정우는 예린과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나 술자리로 바빴습니다. 거의 안 놀아줬어요. 항상 바쁘다고. 박지호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사진이나 일정표 같은 거 있어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뒤졌습니다. 예린과 찍은 사진들이 수백 장이었지만 이정훈이 함께 있는 사진은 몇 장 없었습니다. 이것 봐요. 거의 다 저랑 예린이만 있어요. 박지호가 사진들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것들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회의를 마치고 서연이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서연이 걸음을 멈추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주간 스포츠 기자입니다. 이정훈 대표 이용건으로 취재 좀.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죠? 기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인터뷰 한번 해주시면. 서연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론까지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이정훈의 회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대기업 임원 이혼 소송 진행 중. 서연이 리모컨을 집어들어 TV를 껐습니다. 예린이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딸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하지만 서연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법원 복도를 걸으며 서류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박지호와 김 변호사가 양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준비는 다 됐습니다. 법정 문 앞에서 이정훈과 그의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서연을 보며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시선을 돌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양육권 관련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훈 측 변호사가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원고는 안정적인 경제력과 양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직장 생활로 인해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어렵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사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피고가 아이와 보낸 시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판사가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박지호가 일어나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지난 2년간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월 평균 10시간도 안 됩니다. 박지호가 달력과 일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나 술자리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정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정훈 측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원고는 사업 때문에 바빴을 뿐입니다. 김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바쁘다는 것과 양육을 방치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증인을 부르시죠. 법정 문이 열리며 최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이정훈이 눈을 크게 뜨며 의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최민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김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원고의 비서로 근무했습니까? 최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3년간 근무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자료가 무엇입니까? 최민지가 자료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원고의 비자금 계좌 내역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정훈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건 양육권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시죠. 증인 계속하세요. 최민지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고는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민지가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약 50억 원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정훈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경고했습니다. 원고, 조용히 하세요. 한 번 더 그러시면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이정훈이 주먹을 쥔 채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왜 이 사실을 알리게 됐습니까? 최민지가 서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최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고는 저에게도 합의금을 주고 입 막으려 했습니다. 이정훈 측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증인의 사적 감정이 섞인 증언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과 통장 사본이 여기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양육권건은 재산 문제와 분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판사가 달력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2주 후로 정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서연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최민지가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최민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최민지가 미소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박지호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유리해졌습니다. 김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이 복도 끝을 보니 이정훈이 변호사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서연을 보더니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박지호가 서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정훈이 박지호를 밀치려 했습니다. 법원 경비가 달려와 이정훈을 제지했습니다.
여기서 난동 부리면 안 됩니다. 이정훈이 주먹을 쥔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정훈 측 변호사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서연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푹 쉬시고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잘 됐어요. 어머니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예린이가 엄마 보고 싶대.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금방 갈게요. 예린이한테 맛있는 거 사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예린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골라 담았습니다. 계산을 하며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서연도 이제 그런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예린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예린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서연이 케이크 상자를 들어보였습니다. 짠, 케이크. 예린이 환호하며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와 딸을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딸. 서연이 어머니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예린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케이크 먹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먹자. 셋이 식탁에 둘러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서연이 법원 복도 의자에 앉아 최종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양육권은 서연에게, 재산 분할은 6대4로 서연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습니다. 박지호가 옆에 앉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겼어요. 서연이 판결문을 가슴에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악수를 청하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서연이 일어나 두 변호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변호사님들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니 이정훈이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이정훈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정훈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필요 없어. 이정훈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린이는 잘 부탁해. 서연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잘 키울 거야. 당신 걱정 안 해도 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로비로 나오니 어머니와 예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엄마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서연이 딸을 안아 올리며 빙글 돌았습니다. 엄마가 이겼어. 예린이 엄마 목을 감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서연이 어머니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셋이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예린이 엄마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놀이공원 갈까요? 서연이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은 뭐든지 다 해주는 날이야. 어머니가 손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도 돼? 예린이 할머니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셋이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고 솜사탕을 먹으며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예린이 회전목마를 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으로 딸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화면 속 예린의 환한 웃음이 눈부셨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서연이 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넌 항상 강한 아이였잖니. 포기하는 법을 몰랐어. 서연이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해가 저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니? 밥 다 됐다. 식탁에는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눈시울이 붉어지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뭘? 당연한 거지.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린이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안 봐도 돼요? 서연이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봐야지. 아빠니까. 예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예린을 재운 뒤 서연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CCTV 영상, 녹취록, 계좌 거래 내역,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료들을 천천히 파일 박스에 담았습니다. 이제 이 자료들은 과거의 기록일 뿐이었습니다. 박스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잠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박지호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최종 정리 서류 보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서연이 첨부 파일을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느꼈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민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최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해요. 뉴스 봤어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지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최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제 일도 고소하기로 했어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최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 보면서 배웠어요. 싸워야 한다는 걸. 서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끝까지 가세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요. 최민지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쳐 앞으로의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의 학교 일정, 자신의 일 복귀 계획, 새 집 알아보기. 하나씩 적다 보니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며 예린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잠이 안 와요. 서연이 딸을 불러 무릎에 앉혔습니다. 무슨 생각해? 예린이 엄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서연이 딸을 꽉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도 그래. 예린이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예린이 하품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이 딸을 안아 침대로 데려가 덮어주었습니다. 예린의 잠든 얼굴을 보며 서연은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사랑해, 우리 딸. 거실로 나오니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못 자요, 엄마. 어머니가 딸 옆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너 얘기하고 싶어서. 서연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서연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쉬다가 천천히 일 찾아볼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서두르지 마. 엄마 아빠가 있잖니. 서연이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어머니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서연이 눈을 감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클로징 멘트. 한서연은 20억이라는 거액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증거를 모으고 전략을 세우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남편이 숨긴 50억의 비자금, 은밀한 재산 조작, 그리고 과거의 진실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드러났고 결국 승리는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서연은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일 앞에서 당당히 맞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서연의 이야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